자,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좀 이해를 가지셨다면, 다문화와 또 뗄 수 없는 게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무엇인가, 다문화와 문화 다양성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다문화와 또 인성교육은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앞 시간에는 유엔을 얘기했죠. 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 정도 되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 그러한 기구 중에 하나가 유엔인데, 유엔의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라고 하죠. 네, 이 유네스코는 세계 문화 다양성을 선언했습니다. 2001년에. 이 선언에서는 문화란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사회나 사회 집단에 구별되는 영적, 물적, 지적, 감정적 특징의 총체다. 와, 문화란 역시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자, 문화라는 거는 정말 한 170 몇 가지로 얘기해도 문화를 다 정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만큼 뭘로 정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이러한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문화의 정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는데요. 한국이 유네스코에 이렇게 가입된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죠. 네. 문화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한번 비유를 해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에서 유명한 문화의 연구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은 문화를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참 멋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드워드 홀의 빙산의 비유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빙산이 10%밖에 나와 있지 않지요. 그래서 이 10%를 보고 우리가 때로는 문화다,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밑에 90%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non-visible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문화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 안에는 태도라든지 가치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문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자, 문화 다양성. 여러분이 아마 몇 년 사이에 문화 다양성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 다양성이 뭐냐? 자,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표현이 다양한 것에 대해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기 위한 협약을 2005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인간 존엄성은 결국 존중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러한 존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 문화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냥 문화가 다양해. 다양한 문화가 있어.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문화 다양성의 개념 안에는 인간 존엄,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문화 사회 많이 이야기하고, 이미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제는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죠.
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정의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는 과연 어떤 걸 다문화 사회라고 하느냐 했을 때 유럽 평의회라는 곳에서는 동일한 영토 내에 여러 국가, 민족, 종교적인 집단이 사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와 공존이 이곳에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죠. 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문화적 차이, 그래서 다양하게 공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서로 인정해,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사회, 이거 가지고 과연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이제는 상호문화 사회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상호문화 사회는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을 공유하고 또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그 문화 속에서 그 있는 한에서 잘 살아, 이렇게 하고 공존을 강조했다면, 이러한 소극적인 공존을 이제는 넘어서서 상호 관계가 필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만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상호 관계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문화적인 지식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문화는 어때? 이 문화는 이런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지? 이런 문화는 어떠한 것들이, 음식은 어떻지? 이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지? 이런 문화적인 지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문화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learning to live together,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문화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화적 지식을 아무리 잘 알면 뭐하냐, 사실은 같이 살아갈 수 없는데 같이 살아가기 위한 관계 형성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나 유럽연합, 또 유럽평의회 등은 1970년대부터 이러한 그 노력과 또 이걸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확산시켜야 될지,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증진시켜야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는 아직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상호문화 역량을 그래서 키워야 한다라고 하고, 또 상호문화 교육을 통해서 상호문화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다문화 사회, 또한 AI,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사회, 이 두 사회에서,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상호문화 역량이죠. 그래서 명견만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던 그 명견만리에서 2016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다문화 사회 또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문화 역량이 그럼 뭐냐? 상호문화 역량을 키우는 게 이제 상호문화 교육이 되고, 또 상호문화 교육의 목표가 되는데요. 자, 상호문화 역량은 간단합니다. 자신과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효과적이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필요한 능력들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때,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문화가 서로 다르죠. 이런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이고 보다 좀 적절하게
서로 그 갈등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런 접점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호문화 역량인데, 자, A의 문화가 있고 B의 문화가 있다면 따로따로 있는 게 다문화 사회예요. 그런데 이 따로따로 공존해서 이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살았다면 이 두 문화가 만났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요. 네, 이 겹쳐지는 부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집합이라고 하고 또 교집합이라고 하고 했던 이 겹쳐지는 부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차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비슷한 게 뭔가, 우리가 두 문화가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게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에서는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존중, 자기 성찰, 다른 관점에서 보기, 경청, 적응, 역지사지, 관계 형성, 문화적인 겸손, 이러한 내용들이 이 상호문화 역량에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성교육을 담당하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존중이라든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역지사지, 예, 이런 그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셨을 거고,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도 선생님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문화 역량에서는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자,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문화적인 우리 것을 내세우기 전에 그 다른 나와 내가 접하는 그 문화에서는 어떠한 문화가 있는가에 대한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태도, 문화적인 겸손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성교육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한다 라는 게 우리 인성교육의 목표지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그럼으로써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인성교육이죠. 그래서 인성교육에 8가지 핵심 가치와 덕목이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 유일할 만큼 인성교육 진흥법까지 있는 대한민국이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너무나 좋은 가치들이죠. 와, 이러한 그 훌륭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낸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인성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8가지의 핵심 가치들과 또 다문화 사회, 앞으로 상호문화 사회에서 필요하는 역량과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절이죠. 자, 정직, 또 존중, 소통, 효도, 또 책임, 배려, 협력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성교육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행동을 규제하는 관습의 체계, 여기에는 이제 준법이라든지 감정, 정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저희 인성교육 안에는 준법의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또 책임감 있게 지켜나가고 또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그런데
존중하거나 배려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고 홀로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중요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성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역량을 키우려고 그동안 인성교육들이 진행을 해오고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성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성교육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한국의 그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성교육이 이제 정책 중심으로 인성교육이 추진된 것들이 이러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좀 제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혁신 미래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핵심 가치와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배려가 필요하다. 또 학부모와 교원들은 배려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학교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인성 역량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의사소통의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서울시가 이런 인성을 갖춘 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표로 하는 것들로는 협력적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협력적 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쟁 논리를 넘어서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녀야 될 성품과 역량이 바로 협력적 인성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에서 그 상호문화 역량과 굉장히 유사하지요. Living, learning together.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 바로 이제 상호문화 역량이고 또 협력적 인성과 아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내용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추진 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그런데 인성교육도 사실 그 내용이 아까 문화를 정의한 것처럼 이 인성에 대한 정의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화 다양성, 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회적인 협동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든 그 다문화 사회에서 인성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협력의 인성. 자, 이러한 인성을 갖춘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의 그 역량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류민들, 자, 우리 국내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주류민들의 문화 전통에 이미 익숙해 있는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동아주의적인 성격을 가져서 갈등이나 또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인성교육의 그 강점, 여기에서 준법이라든지 또 예라든지 아주 저희 전통적으로 훌륭한 가치들을 잘 살리면서도 또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문화 사회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가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찰이 먼저 돼야 하고 또 문화적인 겸손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자칫하면 강요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이러한 그 역량들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이것과 갈등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긴장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그걸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거리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치가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언제는 다양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통합을 위해서 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원칙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힐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유네스코나 유럽 평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권이죠. 인권을 방해하는 것에서는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자.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다양함을 강조하다 보면 여성 할례라든지 명예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문화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왜 문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다양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것에 기준을 둬야 하느냐 했을 때, 그럴 때는 인권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다양성과 통일성의 이 긴장감 속에서 다루어져야 될 원칙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죠. 자, 인성교육 프로그램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진행하고 계셨을 텐데요. 다양한 프로그램, 요즘에는 이제 문화체험 프로그램들, 또 환경과 연관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그리고 교실에서 그렇다면 상호문화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상호문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인성교육도 어려운데 상호문화 역량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상호문화 역량이라는 거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인성교육이 어떻게 좀 더 이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럴 때 이 상호문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다양한 관점들을 제공해주고, 또 이제 두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기, 자, 판단 유보를 한 후에 비교해 보는 거, 또 분석해 보는 거, 그렇다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 맞는 건가, 또 상대방의 입장은 뭔가 분석하고, 또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이게 상대방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생각에서 좀 더 행동할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있는 인성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인성이 필요한 것처럼, 자, 앞으로 미래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행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까지, 협력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비교, 분석, 성찰, 행동, 이러한 그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 인성교육의 내용들은 그 에듀케이션 팩이라는 그 유럽 평의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그 인성교육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그 유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에 보다 더 적합하게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안에는 그 G라고 해서 그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룹의 역동성,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 그룹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다른 문화 속에서도 서로 의사소통하고 그 안에서의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G이고요. I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I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M 프로그램은 차별이나 배제,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실제 내가 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이런 그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차별을 당했을 때는 내가 기분이 어떤가, 내가 배제가 됐을 때는 내가 어떤 느낌인가, 이런 것들을 게임 등을 통해서 또 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게 하고 이걸 발표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A는 액션이죠. 자, 액션에서는 이 청소년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거.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협력적인 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협력적인 그 상호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에듀케이션 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활동하시는 영역들이 학교에서 또 인성교육을 많이 진행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그 활동 영역들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강사 선생님들께서 보다 더 차별화된 그런 인성교육을 담당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중공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국에 4,211개소나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들의 그 17.4% 정도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 특별관리 아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좀 더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 이렇게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원입니다. 보육원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 또 한부모 가정, 또 이혼 가정, 이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인성교육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보람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경기권에 속한 거의 모든 그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보육원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룹 홈페 프로그램, 또 한부모 가정에, 또 학교 밖 청소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서 그 문화의 그 특수성이죠. 탈북 청소년에 대한 관심,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성교육의 영역을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 나가서 인성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이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에도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또 선생님들의 그 교육의 다양한 그 지원 이런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과 그 마무리를 하면서 티벳에 있는 속담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한번 이 티벳의 속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산속을 걷다가 한 짐승을 보았다. 점점 다가가면서 나는 그것이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가 나의 형제임을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자라트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티벳의 속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낯선 짐승처럼 느꼈던 사람이 사실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남이 필요하고 이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양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실천할 때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 새로운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로 만났던 돌덩어리들이 사실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실 자료들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식 채널 2에 또 하나의 교과서라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소개합니다. Okay, wait, let me do it again. Take 2. Ready? Where did you put? Got all the stuff on it. Showing respect because I want to be treated like I treat people and others. And when they treat me kindly, I like to treat them kindly. When I did the Gong Show, all of my judges were white. To perform in front of them, the barrier was broke down when they saw how well the talent was performed, being performed.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all different, all equal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자, 75억 명의 사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 equal입니다. 인간이라는 한 가지 종류의 인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모두 all equal입니다. all different, all equal의 사회가 되는 날까지 자, 우리 모두 우분투의 정신으로 인성교육의 현장이 좀 더 행복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밝게 변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다. 야, 우리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활짝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성교육 선생님들 모두 다 응원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